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테고요. 예, 저도 오늘의 이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애플이 최근 뭐 중국 매출이 좋지 못하라고 하죠. 판매량이 아이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네, 그 애플이 안 좋으면 LG노텍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 뭐 거의 뭐 애플 관련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럼 애플이 유일한 고객인 것인가? 네, 요거 이 딜레마 있습니다. 네, 좋을 땐 좋은데 또 안 좋을 땐 안 좋단 말이죠. 우리 요것을 또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LG노텍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 이노텍이고요. 예, 본 영상은 주식 교육 및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보심을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거 뭐라고 했죠?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대형주가 11.65% 장 막판까지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장대 양봉이죠. 그래서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거터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20만 원 아래쪽에서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잘 대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 20만 원을 거의 깨지 않을 듯 하다가 한번 쭉 깼죠. 예, 그때마다 사실 애플이, 예, 미국에서도 애플이 거의 뭐 왕따 당하는 분위기였죠. 인공지능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전기차 포기했다. 뭐 이런 등등 이유로. 그러면은 애플이 중국에서 매출이 좋지 못하면 예, 이노텍은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아이폰에 예, 카메라 모듈을 납품합니다. 사실 그것이 매출 비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노텍의 실적도 좋지가 못하냐라는 건데 오늘 네, 실적 발표 이전에 사실은 올라왔거든요. 예, 실적 발표는 항상 이노텍은 자 마감하고 발표를 합니다. 예,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최근에 이 주가의 눌림은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일부러 눌렀다라고 할게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예, 굉장히 121선을 보면 계속 하향 추세요. 이거 차트 보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은 예,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LG노텍이 어떤 종목입니까? 예, 우리의 굉장히 예,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골 고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모르면 사실 이 차트만 봐서는 손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차트예요. 물론 뭐 떨어지는 칼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오랜 뭔가 이거 이 회사의 업황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될 만큼 차트는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그쵸? 바다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냅니다. 잡아내는 이유는 네, 당연히 오랫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내용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결국에는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기관이 좀 최근에 들어옵니다. 그죠? 18만 원대 들어오니까 내려오니까 들어와요. 그죠?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했는데 결국은 들어옵니다. 결국 수급이 오늘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었다. 사실 뭐 저도 알고 있는데 기관들이 모를 리는 없죠. 알고는 있었다. 단지 오늘 뭐 시장 상황이 뭔가 여러 가지 좀 시장에 좋은 어떤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에 작용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전에 즈음을 해서 반등할 수 있다.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죠?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에 좋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LG 이노텍의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도 애플에 대한 노이즈가 좀 컸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판매가 부진하다. 그래서 계속 애플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노텍도 같이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상치가 그쵸? 예상을 1분기에는 매출은 비슷해요. 그쵸? 물론 이것도 잠정치긴 합니다만 거의 뭐 비슷하다, 정확하다 할 수 있고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영업이익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사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중국의 아이폰의 판매가 줄기는 했으나 애플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진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매출이 주는 건 분위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중국의 애국 마케팅 뭐 이런 거, 샤오미, 뭐 화웨이, 뭐 그런 쏠림이 좀 있었죠. 중국 쪽은. 그렇지만 새로운 신흥시장, 특히 인도 시장, 거의 뭐 삼성이 가는 행보대로, 그죠? 인도 시장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뭐 베트남도 좀 들어가고요. 생산기지로서.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언론이라든지 뉴스는 안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쵸? 애플은 지금 좀 밀리긴 했지만 미국 시총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 어떤 이야기를 거리를 좋아요. 그죠?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 뉴스가 그런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어, 그렇지만 애플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부분 일단 한 가지 어,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의 이 실적이 좋았던 것, 특히 영업이익이 좋았던 것, 그쵸? 매출은 안 늘었잖아요. 그쵸? 매출이, 작년 분기 요거랑 비교해 보면 뭐 비슷합니다. 그죠?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단기순이익도 많이 늘었고요. 작년하고 지금의 차이가 뭐냐? 작년하고 지금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아이폰 14와 아이폰 15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냐?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거의 뭐 LG 이노텍 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그런 종목의 한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관심 많이 깊게 보는 종목인데 이 사실은 이제 1분기, 2분기가 조금은 비수기입니다. 아이폰이 3분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는 엄청 좋잖아요. 그죠? 3분기 좋은데 1, 2분기가 비수기예요. 근데 특히나 작년 2분기에 보면 이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안 좋은 이유,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이때 왜 안 좋았을까라는 부분. 네, 물론 아이폰의 비수기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 2분기부터는 이 3분기 아이폰의, 신형 아이폰의, 예비 생산, 그러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놓죠? 그런 걸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관심 있게 본 분들은 폴디드 줌. 원래 예전에 아이폰이 뭔가 카메라 툭튀라는 거 카툭튀라고 하죠, 카툭튀. 요거 그러니까 워낙 아이폰이 로열,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제품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요건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튀어나온 거. 그럼 카메라가 안 튀어나오려면 어때요? 카메라를 모듈을 이렇게 접어야 되죠. 그게 폴디드 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술 난이도가 일단은 높겠죠, 그죠? 카메라가 이게 작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막 그 안에 그 작은 면적에서 접어야 돼요. 굉장히 난이도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수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폴디드 줌 특히 이게 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아이폰에 그냥 아이폰이 있고 프로가 있고 프로 맥스가 있죠. 아무튼 고급 사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적이 요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 폴디드 줌 아무래도
일반 카메라 모듈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프로라든지 프로맥스라든지 고급 사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요. 근데 이노텍은 다행인 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아이폰의 판매가 줄기는 했으나 프로라든지 프로맥스 이런 고급 사양의 판매는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노텍이 납품하는 폴디드 좀 그냥 고부가 가치죠. 이것의 판매 대수는 줄지 않고 판매 단가는 높아져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판매는 얘는 저 프로하고 프로맥스는 고급 사양은 많이 안 줄었어요, 그죠? 아이폰을 소비하는 대부분이 뭡니까? 좀 약간 프리미엄을 즐기죠, 그죠? 그래서 고급 사양은 많이 안 줄었어요, 그죠? 예, 줄지도 이제 판매 대수가 줄지도 않은 데다가 거기에다 추가 플러스 더 판매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하고 비교해봐도 영업이익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LG노텍이 아이폰 관련주의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계속 좋지 못했다. 그죠? 이노텍이 나쁜 건 아니었어, 그죠? 애플은 조금 좋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노텍은 그렇지 않았던 거.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환율도 고환율이에요. 이거 다 뭐, 북미, 애플, 그죠? 달러로 결제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죠? 환율 수혜도 있었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요 제품에 대한 판매가 줄지가 않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은 수율 이슈도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다음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어떤 예비 제품을 만들 때가 되는데, 지금 작년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플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애플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올해 실적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시장에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은 너무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는 더 말도 안 되게 빠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이게 주가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내려왔는데 더 내려왔죠? 이건 뭡니까? 이게 뭐 그냥 기회인 거죠, 기회.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매출 비중, LG노텍이 어디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보면은 이 회사가 뭘 해가지고 매출을 잡느냐라는 것인데 뭐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뭐 당연히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광학 솔루션 뭡니까? 카메라 모듈이죠. 이게 뭐 80%입니다. 그죠? 이것의 대부분 또 애플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로 해서 애플이 안 좋으면 덩달아 안 좋고, 그죠? 애플이 좋으면 덩달아 좋고, 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특이할 게 이제 요거 이제 기판, 그죠? 기판 사업도, 한 뭐 8.65%? 그러니까 10%좀 안 되는 이제 수치긴 한데,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유리기판이 굉장히 핫했었죠. 그죠? 인공지능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좋았었는데 가장 최근에 핫했던 게 유리기판이에요. 그래서 LG노텍에서도 최근에 발표했죠. 이 부분을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다. 그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뭐 다 이게 제대로 이제 상업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사실 하나도 주가에 반영 안 돼 있죠. 오로지 애플이 중국에서 안 팔린다.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서 주가가 계속 눌렸었다. 그럼 뭐다? 기회잖아, 그죠? 오히려 이노텍은 나쁠 게 없습니다, 그죠? 프로맥스의 판매는 줄지가 않았어요, 크게. 그리고 단가는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유리기판, 요거는 사실 뭐 LG노텍 또는 삼성전기, 둘 다 뭐 다 좋은 종목이고, 둘 다 뭐 잘 되기를 또 응원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그래서 최근에 뭐 LG전자도 그렇고 전장, 자동차 관련이죠. 이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1분기. 그동안은 계속 적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해가지고 이 회사의 덩치를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 성장하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전장 부품이고 LG전자랑 더불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유리기판, 삼성전기, LG노텍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장 부품 이것도 흑자 전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G노텍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냐, 그죠? 무슨 뭐 LG노텍은 뭐 애플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에서는. 근데 요것도 사실 뭐 애플 거긴 하지만 비전 프로입니다. 그죠? XR 기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주커버거 메타죠, 메타. 사실은 판매 대수는 애플은 비전 프로의 어떤 보급형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좀 더 판매가 좀 더 많아지고 그래야지 LG노텍의 이런 카메라 모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애플보다는 지금은 XR 기기는 어디입니까? 메타죠, 메타. 거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커버거 한국에 와서 LG전자랑 협업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당연히 LG노텍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대중화되고 보급화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나마 메타가 좀 더 이제 판매량이 훨씬 많고 보급형이 더 많은데 근데 아무리 더뎌도 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오락이라든지 뭐 엔터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지만 좀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글을 쓰고서 사람들이 위험한 데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게 두 발로 걷든 바퀴로 걷든 다니든 대신 그쵸?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 있고 이제 이런 고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사실은 이거 다 로봇이죠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됩니다. 카메라 모듈이. 그리고 이게 뭡니까? 사이버 트럭입니다. 테슬라 거예요, 도대체 테슬라. 그래서 생긴 것 자체가 이게 뭐 자동차인지 너무 미래지향적이죠, 그죠?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뭐 이것도 바로 뭐 판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보면 이게 단순한 차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뭘 지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여기.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도 당연히,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뭐 3D 센싱, 그게 입체, 카메라, 뭐 이런 거, 그죠? 물론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그리고, 물론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만 쓰지만 보통 이제 라이다라는 거 하죠. 그래서 엔진오텍이 라이다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또는 특히 이제 로봇 이뭐 얘도 돌아다니려면 뭔가 인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 모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큰 이름이 많이 나서 애플도 나왔고 테슬라도 나왔고 그리고 메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는 애플의 어떤 매출 비중이 훨씬 많이 크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이렇게 XR 기기 그리고 로봇. 뭐 로봇은 뭐 많죠, 그죠? 사실은 뭐 로봇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연결 대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LG노텍이 보면은 뭐 베트남에도 있고요. 그죠? 이거는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에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요즘 좀 많이 좀 자원이라든지 중요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USA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죠? 일단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웬만해서 또 미국 들어와서 해라 막 그러죠. 예, 그리고 예, 멕시코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그죠? 멕시코는 차량 모터입니다. 차량 모터, 차량 카메라 이거죠. 이게 사이버 트럭이 사실 여기에서 부품을 받습니다.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지금은 사이버 트럭 자체는 판매 대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예,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했죠. 모델 2. 그러니까 예, 저가형 예, 전기차. 아, 거기에도 사실은 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 점점 이노텍도 같이 고객사가 물론 지금도 테슬라가 예, 고객사이긴 합니다만 예, 더 지평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멕시코. 그리고 예, 미국에도 있습니다. All product, 모든 제품, 그렇죠? 이노텍이 만드는 거, 예, 모터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예, 모든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는 거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 그렇죠? 예, 테슬라가 독일에 기가 팩토리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폴란드랑 독일은 바로 옆에 있어요. 예, 한국이 유럽에 진출할 때 폴란드를 많이 진출하는데 뭐 방산으로도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독일의 기가 팩토리. 여기도 테슬라랑 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쪽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이 향후,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애플의 비중이 큽니다만 향후 테슬라 쪽으로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커진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죠. 전 사이버 트럭을 보면은 이미지가 이건 이미 로봇이에요, 사실. 이게 자동차입니까? 로봇이지. 예, 자율주행. 예, 여기는 특히 이제 라이더보다는 카메라 모듈을 예, 위주로 합니다. 여기서 이 안에도 한 7개 정도 예,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역시나 로봇. 로봇의 눈, 그죠? 예, 인간의 모습을 갖췄던 이런 뭐 자동차의 모습을 갖췄던 이런 로봇의 눈, 라이다. 앞으로 할 게 무지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테슬라랑은 점점 접점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 네.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애플만 바라본다. 이제는 모르는 얘기죠, 그죠? 물론 뭐 애플같이 든든한 고객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꼬아서, 이거 여기 뭐 애플 안 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데, 참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까탈스럽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죠? 예.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이거는 애플 거긴 합니다만, 역시나. 예. 그래서 예, 메타의 XR 기기랑도 접점이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아까 기판, 예, 그래서 이게 뭐 아직 뭐 사실은 할 얘기는 많은데 하나도 주가에 반영되기가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냐? 이게 주봉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LG 이노텍 이게 언제입니까? 21년도 말이네, 21년도. 예,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여기서 꼭지에서 잡아드렸죠. 이날도 뭐냐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는데 이날도 실적 발표한 날이었어요. 실적 발표. 사실은 거의 뭐 지금 네, 18만 원에서 그러니까 25만 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박스권에 LG노텍이 박스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18만 원이 왜 중요하냐 보면은 네, 이때 코로나죠. 코로나 때 뭐 다 그때는 예, 주가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예, 윗라인이 18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한번 깨고 올라가더니 18만 원 밑으로 내려오진 않죠. 그죠? 지금도 굉장히 작년에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폴디드 줌, 그 수율 때문에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애플이 뭐 안 좋다 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18만 원은 안 깨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현재. 그래서 어쨌든 18만 원 이 라인을 보니까 18만 원에서 그쵸 25만 원 요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리고 이때 굉장히 엄청 갔죠. 그죠?
거의 이때 뭐 대세 상승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갔습니다. 그죠? 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18만 원, 이때 제가 그날 바닥에서 잡아드렸죠. 그죠? 다른 거 다 올라가고 있는데, LG 이노텍은 안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예,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4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40만 원. 그래서 제가 항상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자라고 하니까 이때 기억하신 분들은 이것도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사례가 들렸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18만 원까지 온 거는 이제 그 20만 원 라인 아래서는 이제 기회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28만 원이 어떤 의미냐? 이쪽이 이겁니다. 이거 코로나. 이때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웬만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 고객사인 애플의 어떤 노이즈가 좀 많았던 부분. 근데 사실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애플이 좀 안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중국 판매가 줄었다는 부분, 이제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좀 늦어졌던 거. 그죠? 근데 사실 6월 달에 어떻습니까? 6월에 개발자 회의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폰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또 태세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보통 뭐 예, 이노텍이 보면은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5월, 6월, 7월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3, 4월에 보통 저점 찍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애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전개 방식, 아이폰의 출시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침 1분기 실적과 맞물려 있었던 것 뿐이고요. 근데 실적을 열어보니 주가가 계속 이렇게 늘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회사에 문제가 있구나 그죠? 또는 고객사인 애플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이노텍에도 예,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제가 누굽니까 그죠? 예, 뉴스를 그냥 그대로 안 봐요 그죠?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을 하죠.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이번에 실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관들도 알고 있었던 거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 그렇지만 그쵸? 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런 거죠 지금. 누르고 눌러서 개인 투자자들 이제 겁먹고 그죠? 투매 나오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10% 칼날이 날라와도 저는 똑바로 뜨고 있다 항상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이거는 기회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8만 원 라인의 의미 그리고 20만 원의 의미 그리고 25만 원의 의미 그리고 지금 뭐 애플 시점만 해도 사실은 이 라인은 넘어가야 돼요. 이 라인을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기판 유리기판, 삼성전기, 그리고 LG노텍 둘 다 한번 이거는 진짜 앞으로 향후 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도 굉장히 핫했는데 LG노텍은 전혀 이게 뭐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전장, 그죠? 이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접점,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XR 기기, 메탈.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어디에 이 공장들이 있는지, 그렇죠? 예, 이것을 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항상 뉴스는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주가는 이거 너무나 사실 고맙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예. 다시 18만 원의 기회를 주다니. 이거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하면, 그죠? 예, 30만 원 또는 뭐 그 이상도, 물론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렸고,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대감이 뭐 너무 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실적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다. 사실은 그동안 기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눌렀다. 왜? 항상
아이폰 출시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뭐 알고 있어도 예, 당하는 경우도 참 많긴 한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이제 4월 이제 또 마무리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5월, 6월 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시점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긴 한데, 그렇죠? 향후 테슬라와 또는 로보 또는 메타와의 협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이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그 웨스터 스터디 그룹 멤버를 모집합니다. 네, 간단히 010-8365-3444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